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빈소에 채 5분도 머물지 않은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실 YS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대호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교수님, 대통령 오늘 조문 가셨는데 그 조문 간 분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글쎄 이제 보통 그 국가장이고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진영에 상관없이 사실 그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가는 게 관례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간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통상 그 조문록에 뭐라고 써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쓰셨어요. 그렇죠. 안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유가족 위로하고 쭉 둘러보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과연 왜 그 조문록에 아무런 걸 안 썼을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도 깊은 뭐 위로 이렇게 하고 통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앞에 무슨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민주화의 업적이 크신 뭐 무슨 거산 뭐 이런 얘기를 붙여서 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통상의 관례인데 그게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떤 말을 썼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논란을 아예 차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직접 가서 조문하는 걸로 그 예우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시에 딱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2시 7분에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이는 시간을 빼면 빈소에 계셨던 시간이 뭐 4분, 5분. 4분, 5분. 사이밖에 안 됐다라고 현장 기자들이. 최선의 시간만 머무신 그렇죠. 거네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악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떠한 악담, 독서를 퍼붓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야, 저 멘트 정말 세네요. 읽어주시죠. 나보다 박정희가 먼저 죽을 거야. 아이고. 79년 9월에 미국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또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길이길이 기억되는 악담이 이제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악담입니다. 박근혜가 사자라고 그다음은 방송용으로 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욕설이 나왔습니다. 저 때 저 말은 정말 그 오래도록 회자되는 그러나 우리가 참 입 밖으로 내기는 참 방송에서 그걸 그대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독한 말 표현을 쓰셨어요. 김철근 교수님, 왜 이러한 그 악담이 연이어서 나왔을까요? 일단 그 제일 위에 있는 나보다 박정희가 먼저 죽을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1979년 9월 16일 날 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말이 있고 난 한 달 열흘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기 9월 16일이라는 그렇습니다. 79년.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유신 그 투쟁을 하는데 외신 기자하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YH 여공들이 신민당사에 들어와서 이제 보호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보호를 해주면서 그 당 총재직을 제명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제명당하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게 사실상 이제 당시 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11.6까지 이어졌다는 이런 그 분석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사잔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는 아들 김현철 씨 공천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한 좀 유감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이제 후보 경쟁 과정으로 넘어오는데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 YS가 MB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를 출마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묵시적인 것도 아니고 지명을 해서 딱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상태고요. 이게 박근혜가 사자 뭐 이렇게 푼이 이렇게 나온 것은요. 2012년도에 김문수 이제 전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 YS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네. 토끼가 사자를 잡으러 갑니다 했더니 네. 사자는 무슨 사자 뭐 이러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이제 그 대선 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때 그 차남 김현철 씨가 정치 입문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 네. 근데 사실 공천을 못 받아서 네. 지금도 저 정치 입문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앙금이 이제 쌓여서 결국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언 같은 경우는 김현철 씨가 그렇죠. 2대에 걸쳐서 예. 정치 보복 이제 테러다 뭐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명록에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쓴다면 사자는 못 듣지만 대통령은 된 박근혜가 이렇게 복수를 했다면 굉장히 치졸한 복수극이 될 테니까 안 하셨겠죠.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예의 없는 신문, 바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서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고자질 외교의 표본이었고 뒤돌아서서는 일본 문화를 즐겼다는 취지로 고인을 폄하했습니다. 글쎄 오늘 산케이 신문 그 기사를 보면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국제적인 이슈를 공유하는 거, 미국과 공유하는 거를 고자질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고 얘기하면서 예.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고자질 외교를 해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무례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본 언론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예. 예.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산케이가 다른 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인데 이건 뭐 말 같지 않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 이 일이 있었던 게 지금 그 1995년도에 장점민 주석이 네네. 그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의 버리장면을 고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네. 것을 가지고 이제 산케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포함해서 이렇게 비판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 이것을 대통령이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일본의 태도거든요. 자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예.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또 뒤에다가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을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도대체 글의 전체 맥락도 논리적으로 좀 와닿지도 않고 뭐 그런, 그러니까 언급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 소식입니다. 조계사로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열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콩밥 먹기 싫어 사찰로 간 한 위원장. 그런데 정작 절밥은 안 먹고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는 소식입니다. 도시락 얘기는 궁금하지만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한상균 그 위원장이 요청한 게 세 가지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되는데요. 좀 얘기해 주시죠. 다음 달 5일 예정된 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로운 진행 네. 하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장과 정부사의 대화를 좀 중재해달라 네. 이런 거고 정부의 노동계약 정책 중단 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글쎄요, 이제 아무리 그 종교단체고 조계종이지만 이런 사안을 정부하고 한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냐. 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대체로 지금까지 그 조계종이 가서 조계종이 중재에 나선 건 다 네. 개별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정마을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노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건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뭔가 그래도 그 범위가 축소돼 있고 단일 사안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런 지금 국가 전체를 놓고 네.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계종이 나서서 한 위원장하고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 이건 그 중재의 범위를 우선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버티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과연 그 민노총 위원장이 네. 이런 요구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1차 집회가 그 민노총이나 그 단체에서 주장했던 것이 국민들에게는 전혀 그 전달이 안 와닿질 되고 않죠. 그렇죠. 전달이 안 되고 우선 예.
폭력 집회냐 아니면 강경 진압이냐 이런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계적이 요청할 일이 아니고 네. 2차 집회는 정말 평화롭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조계사가 주겠다는 식사는 거절하고 도시락을 가져갔다 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요. 조계종도 굉장히 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 신도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심하게 비판하신 분은 범위 네. 근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지만 네, 네.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좀 있게 네. 한다 손 치더라도 네. 밥까지 같이 주고 이렇게 교류하는 상황으로 보이게 된다면 조계종으로서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위원장 입장에서 밥은 안 먹겠다. 그래서 네. 별도로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손 변호사님, 수배 중인 그 범죄자에게 도시락 셔틀을 해준다. 이거는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하게 진짜? 법적으로만 보면. 그 애매한 경계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범인을 예. 그리고 이제 그 벌금 100만 원 이상형에 처할 수 있는 범인을 이제 그 예전에 그 유병헌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만 네. 뭐 도피에 시키거나 은닉했을 예.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은닉은 아니더라도 예. 도피에 도움을 줬다. 편의를 제공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 우리 법상의 그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도시락 관련해 가지고까지 네네. 처벌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여론이 또 안 좋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뭐 좀 짐작입니다만 이 네. 도시락이 사실은 정말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간부들과의 아. 정기적인 그런 소통이라든지 네. 연락 창구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겠네요. 예. 네, 도시락 쪽이 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콩밥이 맛있을까요? 절밥이 맛있을까요? 집밥이 제일 맛있겠죠. 글쎄 말입니다. 빨리 집에 가셔야 될 텐데.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음모론적 시각을 가져보는데요. 조계사 반찬이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고기 반찬 때문에 뭐 힘 쌓아서 투쟁해야 돼서 고기 반찬 때문에 이런 걸 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처해달라. 정말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 지금 욕도 많이 드시니까 밥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테러 용의자에 대해 물고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앵커, 네. 굉장히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섬뜩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의 이 예전에 물고문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에서도 저 인질들에 대해서 테러범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이 수사를 하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부가 금지가 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물고문 같은 건 안 한다. 그 사람들 IS는 목을 자르고 진짜 물에 빠져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대테러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고문도 필요하다. 이런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조금 뭐 네. 계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그 19일 날은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그렇죠. 된다. 예.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제 신앙 자체를 이제 국가에 대해 등록해야 된다는 거는 이 미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그럼요. 여러 곳으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이 또 어떻게 본다면 미국 내 지금 그 무슬림 반 정서에 그렇죠. 좀 부합하면서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그 규칙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더 강하게 끌어모으겠다 하는 이제 의지의 발현인 거죠. 네, 아주 극히 보수적인 분들을 쫙 끌어모으겠다. 김철우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아니요. 예, 김철우 교수님, 근데 사실 트럼프가 이러다가 그냥 포말처럼 인기가 흩어지고 대선 레이스 중단하는데 탈락될 거라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꽤 오래 가고 상당히 주요한 후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까요? 미국도요. 지금 그 시끄러운 소수의 그룹이 있거든요. 네. 공화당 내 티파티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를 열광시키는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 탈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허허, 참. 왜냐하면 그 티파티라는 그 세력이 시끄러운 소수이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 전체의
그 여론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예. 또 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론을 상당히 그 끌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클린턴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비극은 없겠죠, 미국.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점점 높아져서 네. 하다가 정말 미국 네. 대선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되겠다. 그렇죠. 뭐 그런 뭐 생각과 관측과 우려가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물고문 얘기까지 정말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 상황이 정의란 무엇인가란 예전의 베스트셀러가 또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로 가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이 은근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내공과 글솜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저희 박 대장이 방명록 101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언제 김영삼 대통령 빈소를 찾느냐 이것도 화제였어요. 예, 결국 그분 사이 이제 참 오묘하니까요. 네, 예. 오늘 오전에 찾았는데 음수 사원. 그렇죠. 그렇죠. 물을 마시면 물의 그 근원 어디서 왔는지 네. 생각하라. 네. 이것도- 물은 셀프인 줄 알았더니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는 이제- 이 그 사자성어와 이회창 총재 이름이 네. 실시간 검색에서 아주 상위에 잠깐 오르고 그랬었어요. 예, 왜냐하면 음수 사원을 한자로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음만 듣고는 알아볼 사람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박찬종 전 의원도 이제 한자로 또 적었어요. 역시 예.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직정 경행 생각한 것을 꾸밈없이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신념의 지도자 안식하소서. 안식하소서. 예. 참고로 우리 저 출연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방명록 중에서 들으시다가 네.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쓴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따 저희가 요 코너 끝날 때 누가 101장의 장원인지를 네. 그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하시죠. 또 어떤 분이 찾으셨죠? 아, 강창희 전 의원이. 국회의장. 예. 이분 방명록은 약간 네. 논란이 될 만해요. 저기. 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김영삼 대통령 편희 영면하소서. 아. 이 편희에서 턱 걸립니다. 그렇죠. 뭔가 이 틀리셨어요. 철자법을 좀 틀리셨던 것 같은 느낌이 예. 있고요. 편희는 영희의 이제 언니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못 쓰셨네요. 바쁘셔서 그러던가 모양입니다. 그다음 이분 굉장히 지적이신 분인데 네. 민주화를 통해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신 업적 길길이 기억하겠습니다. 길길이는 길길이.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다 뭐 이럴 때 그렇죠. 쓰는 부사지. 네. 아마도 길이길이 기억하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생전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엄하게 혼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워낙 길길이 분노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아마 심대평 전 지사의 글쎄요. 저 방명록은 조금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요. 글쎄요. 길길이 기억하겠다는 게 좀 과격하게 정말 기억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안철수 의원도 방명록을 남기셨죠. 읽어주시죠 한번. 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께서 일생 동안 헌신하신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헌신은 두 번 나왔습니다. 헌신이란 말이 국민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만약에 네.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동어반복해서 기사 쓰면 네. 굉장히 혼나죠. 그렇죠.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죠. 자격이 없다는 둥. 네. 안 기자 이게 뭐야 이러죠. 네. 근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참 글씨도 초등학생이 쓰신 것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죠. 애기 예. 글씨로 많이 쓰셨네요. 네. 문재인 대표도 남기셨네요.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의 역사를 만든 큰 별이셨습니다. 네. 무난하고 그래도 흠잡을 그러네요. 데가 없지만 또 문재인 대표의 특징답게 무슨 엣지가 느껴지진 않는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어 예. 하나가 기억이 안 남네요. 엣지는 없었다는 평가. 네. 이인재 최고위원 역사의 거인 영면하소서. 네. 아주 심플한데 서체가 굉장히 또 독특한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서체도 좋고 오히려 저렇게 간결하니까 네. 와닿는 이미 저 느낌은 더 선명하다 이런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좋은 점수를 글쎄요. 주고 싶었습니다. 예. 아이고. 야,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마이 디피시스트. 같은 밑에 해석이 나온 것처럼 예. 미국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예. 아주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는 예. 거를 아주 문법 안 Sincerest 틀리게. condolence on behalf of United States. 뭐 예. 이런 거네요. 영어 잘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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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예, 리포트에서 아주 영어 잘합니다. 예. 저기 이제 공식화된 문장이죠. 미국의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예, 예. 외교 사절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예. 예. 또 없나요? 자.
어떤 분이 제일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꼭 답을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동시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르네요. 이인재 의원이 3표로 과반수 넘는 네. 과반수에 득표를 하셨고 문재인 대표 1표, 네. 박찬정 전 의원 네. 박찬정 전 의원에게 1표를 주셨네요. 네. 우리 김대호 기자께서는. 생각한 것을 꾸밈 없이 그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시네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참 고인의 이게 캐릭터를 가장 잘 예. 살린.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이인재 의원 축하드립니다. 백일장에서는 장원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대작이 오셔서 상장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목탁 대신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인 스님들이 감방에 가게 생겼습니다. 태고종의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불교계 인사들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태고종 4분 당시 폭력 사태를 주도한 이 현직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이에 반대한 반대파 이 조면 스님이 두 주인공입니다. 이게요, 싸움하면은 또 스님들 싸움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태고종 스님들의 싸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경찰에서 들고 나왔던 네. 이 망치와 절단기들이 네, 다 네.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그 종단 내부의 싸움에는 항상 이제 그 폭력배들이 연루되는 일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호종국장, 그러니까 이제 경비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이제 국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폭력 조직 부두목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단 내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조금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결국은 그 13명이 네. 기소가 됐습니다. 김춘호 교수님, 근데 이 태고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 조계종이라든지 그런 다른 스님들하고는 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예. 왜냐하면 그 조계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그 스님이나 이제 불자 뭐 이렇게 이런 들이고요. 태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찰의 개인 소유가 그 인정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승려들이 결혼 문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대처성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처성이 예.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뭐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또 그 사찰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조계종으로 좀 다른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이런 상황이 꼭 태고종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그 조계종에서도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른 종교에서, 다른 기독교나 뭐 이런 종교에서도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좀 그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시와 감독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 종교단체 내부의 어떤 싸움 있잖아요. 네. 이 싸움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모를 수도 있지만은 밖에 있는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예. 내부에서 파벌 싸움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건데, 사실은 결국은 그 운영 문제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예. 이 돈 문제인데 종교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일어날수록 거기에 찾아가는 불자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이 종교인들이 이런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됩니까? 좀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좀 경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범죄라는 것이, 특히나 폭력 범죄라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글쎄요, 따라서 이제 그 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뭐 가중 또는 감경하기보다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예. 어떠한 양태로 이런 범죄인지를 따져가지고 예. 혹시라도 일반적인 범죄보다도 더욱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예. 엄벌에 처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의 뒤에 숨어서 실질적인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글쎄요. 생각이 듭니다.